그동안에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찬성하는 쪽과 특검을 반대하는 쪽의 구도였다면 지금부터는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자 대법원장이 정하는 특검을 할 것이냐의 구도로 바뀌고 있다고 이걸 받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진짜 의도가 진실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정쟁을 하자는 것 아니었나라고 의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을 국민들께 제시해드리지 않는 상태라면 저희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야당의 의도에 저희가 말려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특검도 발의되었던데 그럼 그것도 받을 것이냐. 민주당 당대표 빈당 사람이 할 얘기입니다. 그 내부 전선을 교란시키는 행위입니다. 상정업이 파탄나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탈당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의혹이라고 전부 특검 가면 우리 헌법에서 정해놓은 1차적인 수사기관 뭐하러 있습니까? 사회적인 약속 이거 깨도 되는 겁니까? 이번 이야기부터 도움 말씀 주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네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영상으로 저희가 짧게 보여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출마 일성으로 꺼내든 이 국민의힘 주도의 최상병 특검법, 이게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로 솟아올랐습니다. 한동훈 후보 역시 이런 파장을 예상했을 겁니다. 못하지는 않았겠죠. 그럼에도 이른바 금기를 깨고 나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전략적인 접근이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계로 꼽히는 유상범 의원이요, 이 한동훈 후보의 이런 의도에 대해서 이런 관측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이슈를 꺼내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직접 대화를 하지 않아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여론을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받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 전 위원장은 늘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지지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좀 차별성을 주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 특검법에 대해서 입장을 당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표시를 한 게 아닌가. 자,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또 다른 형태의 최상병 특검법. 초반에는 다른 당권 주자들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지나니까 당 내에서도 찬성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합리적인 방안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동훈표 특검법에도 힘이 실리게 되는 건가요? 당 내에서도 다 찬성 목소리가 나오네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한 게 현실적인 접근이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21대가 지나고 21대 때 그 순직해병 특검법이 5월 2일에 법률안 통과되고 5월 21일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5월 28일에 재의결했었는데 그때는 찬성이 179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2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5월 30일에 다시 이제 또 그 법률안 만들어가지고 6월 21일 지난주 금요일 날 법사위 통과했어요. 7월 19일이 그 최해병 사망한 지 순직한 지 딱 일주기가 되는 날인데 그 전에 그 본회의 통과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21대와 22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192석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4명이에요. 뭐 안철수, 뭐 조경태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럼 196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그 대통령실에서 그 거부권 행사한 명분이 뭐였냐면 제일 큰 게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수처 수사를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196에다가 넷만 더하면 이제 재의결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제적으로 그 사이에 특검법안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그 변협에서 그 추천한 4명 중에 2명 고르고 그 중에 1명 고르는 거였는데 지금 이번에 변형된 걸 보니까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에서 1명씩 고른다 이런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부당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표 특검법이란 건 그냥 무조건 야당 특검법에 반대만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제3의 방식으로 현실적인 논리적인 접근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제안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민주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한동훈표 특검법 받을 수 없고 또 한동훈 그 후보도 저희 민주당에 안 받을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상당히 영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됐든지 간에 국민 정서가 어쨌든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여론이 안 좋아요. 이렇게 무작정 공수처 수사만 지켜보자는 것은 약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구성원들 중에서도 8명이 이탈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데 아하. 한동훈 후보가 이것을 말함으로써 이걸 제안함으로써 그 이탈할 수 있는 8명이 이탈하지 않고 국민의힘과 뜻을 똑같이 남아있을 수 있는 여지와 명분과 공간을 열어준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실 눈치 보느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도도 3대1의 구도가 만들어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3명이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꼴이니까 당연히 이 구도가 한동훈이 중심이 되는 한동훈을 상수로 두는 전당대회로 구도가 완전 바뀌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로서는 정치적으로나 내용면이나 현실적으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좋은 영리한 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표 특검법은 야당은 받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동훈 이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해주셨네요. 묘안을 던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안 한다는 것보다 네. 어쨌든 협상의 여지를 던지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좋은 자세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한동훈 후보가 띄운 한동훈표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묘수를 생각해서 던진 거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이 민주당에서 주장한 특검법은 이 한동훈 후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권의 실책을 또 인정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법리적으로는 특검법을 단순하게 반대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이종섭 대사의 출국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저희가 국민들께 의혹을 해소드릴 수 있었던 기회들을 실기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나빠졌고요. 이 정도는 해드려야 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한동훈 이제 후보가 됐죠. 후보 등록을 이제 곧 할 테니까요. 이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굉장히 영리한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라면 민주당발 특검법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계속 부딪히는 이런 꽉 막힌 전국이 계속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한동훈 후보가 최혜병 특검법을 받겠다. 대신 민주당과 이 야당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 제3의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대표가 선출이 된다면 특검법이 제출이 될 것이고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발동해서 거부할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 제출한 특검법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수정 보완해서 합의를 한다라면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겠지만 만약 끝까지 민주당 특검법만 고집을 한다라면 이 전국 경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병 특검법 자체를 놓고 보면 민주당 주도의 국면을 한동훈 주도로 어느 정도 끌고 온 측면이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묘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명확한 건 대통령실과는 일단 굉장히 거리가 더 생겨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정치적 결별을 했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낸 거고요. 심지어는 뭐 캠프 내부에서도 예상했던 수위보다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네.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 전통 지지층 입장에서는 트라우마를 좀 떠올리게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네. 전통적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 수가 중도층 확장이나 아니면 뭐 본인의 뭐 정치적인 인지도를 위한 메시지로는 좋았을지 모르나 이 전당대회 자체가 8대2, 그러니까 당심이 8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전통적 지지층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일단 전향적인,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분은 뭐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 자체로 뭔가 이 특검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까라는 의문은 있는 것이죠. 네. 결국엔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추천 권한을 거기에 부여하는 게 맞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습니다.